불화, 여론 정치로 가짜로 선동해서 단체 가짜, 이 시스템이 파시즘, 전체주의로 가는데 엄청난 역할을 하고 있는 김어준. 정말 누가 대통령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재명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게 김어준이다. 김어준이 이놈을 어떻게 좀 정리를 했었어야 되는데, 정리했다고 한 것이 뭐 교통방송에서 나왔지만 이미 엄청나게 돈을 벌고 자리를 확고하게 차지하고 나온 인간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탄핵 전국에도 이 김어준이는 상환놀이를 지금 하면서 대가리의 머리를 계속 휘날리면서 이제 국회에 들어오고, 이런 일이 있다는 게 이게 뭔데 지금 국회에 들어와서 떠드는 겁니까? 뭐 얼마나 어떤 인간이길래. 어찌됐든 그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민주당의 국회의원들, 쪽팔리지도 않는지 저는 창피하기 짝이었습니다. 옛날 걸 좀 보게 됐습니다. 제가 댓글을 달았습니다. 김어준 거 쇼츠 나가니까 한 5천 명이 몰려와가지고 뭐 쌍욕은 기본이고 협박, 공갈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질 뻔했는데, 제가 그따위 얘기를 들을 필요도 없고요. 그런 것들하고 뭐 상종할 일도 아니기 때문에 바로 댓글창을 닫아버렸습니다. 무시하는 거죠. 아무리 달아봐요. 댓글창이 닫혔는데 뭘로 다를래? 혓바닥으로 다를래? 유튜브를 해. 나를 씹는 유튜브를 해. 그러면 신경질 나면. 그래서 쇼츠 보신 분들은 댓글창이 왜 닫혔을까 했는데, 저쪽에 있는 패거리들, 강성 지지층에 상황놀이하고 있는 김어준의 이 떨거지들 4천에서 5천 명이 들어와서 갑자기 쇼츠에서 저는 그렇게 한꺼번에 사람이 들어오는 거 처음입니다. 순조롭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갑자기 떨거지들이 수천 명이 들어와가지고 많이 놀랐습니다. 놀랬다는 게 무슨 김어준 때문에 놀란 게 아니고, 와, 이렇게 많이 보는구나. 근데 이제 댓글을 닫아버리니까 싹 하고 나간 다음에 이제 들어오지 않더군요. 과연 우리 우파는 이렇게 똘똘 뭉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이 문득 들면서 참 답답하고 일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무슨 정치 방송도 아니고요. 오직 국민과 나라를 위해서는 함께 싸워야만. 그래도 제가 과거에는 뭐 유명인이었고 지금은 유명인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대한민국의 그냥 국민으로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은 나라를 위해서 정말 싸워야 할 때다, 그런 생각을 갖고 위험을 무릅쓰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정치에 대한 지금 현황을 전달을 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 또는 정말 뭉쳐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김어준 상한놀이 하고 있는 이 대가리 머리 쳐들고 다니는 이놈, 네, 이거 하나를 무시하지 못하고 참 또 이렇게 휘달리는 모습을 보니까 안타깝기 짝이었습니다. 그래서 김어준이한테 얼마 전이죠, 작년인가 뭐 전현희, 이재명의 기생 노릇을 하고 있는 전현희, 이를 비롯해 여기 또 우파 쪽에서 어슬렁거리다가 또 공천받고 국회의원 뭐 나가려고 하다가 또 떨어지고 이제 끝이구나 했는데 이재명이가 불러들여서 스피커 해라, 김어준 같은 역할 좀 해라 해서 지금 막대기만 꽂으면 되는 곳에 가서 공천받고 됐죠. 이연주, 그리고 안기령이라는 대변인, 김어준 유튜브 가가지고 차렷, 열중시연, 여러분께 경례, 그리고 절할 것 무릎 꿇고 해서 저 무릎 꿇고 절하는 모습, 이게 지금의 상황 노릇을 하는 김어준의 모습입니다. 이거 하나를 저단을 못하고 또 이렇게 살려놓는, 이제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되면 이놈은 뭐가 될까요? 엄청나게 이제 자기가 교통방송 정도가 아니고 방송국 사장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야말로 진짜 제대로 자리 안 주면 혼나, 어떻게 되는지 알지 해서 사장 정도를 받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이제 방송도 안 하고요, 방송도 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3대 방송국 종편까지 10개 방송국 15개가 있는데 누가 나를 부르겠습니까? 그리고 또 제가 나가서 워낙 말이 또 세고 잘 말을 전달을 하기 때문에 요만큼도 내 이름이 나가면 안 되는 그런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방송에 대한 거는 싹 다 미련을 버렸고요.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마음대로 소신 있게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정직하게 방송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송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이런 얘기 한다고 해서 제가 무슨 정치를 합니까? 제가 무슨 정치를 합니까? 저는 정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정치를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정치한다고 나가가지고 국회의원 뭐 이런 건데 사람들한테 나정하고 나 좀 찍어주세요. 저는 그런 걸 못합니다. 그런 게 되지가 않는 사람입니다. 저는 제가 자수성가를 했고 지금까지 올라오면서 누구한테 굽히고 아부떨고 네? 남자들한테 뭐 그런 또 여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예, 해가지고 돈도 받고 차도 받고 집도 받고 저는 제가 돈을 벌어서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남도 주고 이러죠. 그런지 못합니다. 그렇게 자라온 사람이 정치를 하려고 이러는가요? 절대로 그런 생각은 갖지 마시고 소신 있게 끝까지 이재명이가 또 대통령이 되거나 민주당이 누가 된다면 또 문재인 때처럼 싸워야죠. 또 싸워야죠. 오직 보수, 윤석열을 위해서 싸우는 거 아닙니다. 보수, 이 진정한 애국, 국민을 위하고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남아있는 현재까지 아직은 남아있습니다. 이제 넘어가면 끝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끝까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워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사심이 없고 오직 저는 정정당당하게 무엇이든 누구한테 후들려가지고 눈치 보고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솔직하게 나라를 위해서는 이렇게 가야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놀이를 하는 김어준 대가리 흔들고 다니는 이런 놈들이 나와서서 파시즘의 역할을 하는 어느 하나의 단체의 버금가는 이거를 하나 가지고 애들을 모이게 하고 이걸로 사람들을 공갈하고 협박하고 그리고 국회의원들을 불러가지고 엎드리게 하고 납작 엎드리게 하고 이런 모습 이게 파시즘이지 뭡니까? 공산당이 되는 이런 모습을 저는 볼 수 없습니다. 치가 떨려서. 이놈들이 거꾸로 우리한테 지금 계엄이 어떤 계엄인지도 모르고 지금 내란죄니 뭐니 하면서 군화에 짓밟힌 것처럼 억울하게 몰고 가는 이 모습. 이거를 우리가 그냥 보고 넘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대통령이면 뭐합니까? 대통령이면 뭐합니까? 예산 10원 한 푼 못 갖는 허수아비가 무슨 대통령입니까? 대통령 짓 할 거가 없어요. 할 것도 없는데 지들끼리 다 하고 180석을 찍어준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조국이 이놈 당까지 하면은 뭐 190석 되지 않습니까? 할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국방 예산도 다 집어치고 국방 예산은 더욱더 북한과 합작, 중국, 러시아와 합작인 이재명이로서는 10원 한 푼 줘서는 안 되죠. 그런 나라가 돼가고 있는데 무슨 대통령이라는 말은 뭐 그냥 허수아비죠. 그런 입장에서 지들이 무슨 내란 짓을 했는지를 모르고 지금은 서로가 군발의 내란죄가 아닌 서로 완전히 마비시키는 내란죄를 저지른 계엄을 선포한 이것도 안 좋다. 국민의 정서가 지금 이런 식으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렇게 만든 저작자들 이거는 내란죄 아닙니까? 예? 군인들이 와서 군발로 밟아야만 내란죄입니까? 여론 조작 그리고 여론으로서 내란죄를 끌고 가는 이 모습 나라를 엉망으로 만드는 지금 경제가 폭망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예산이 시작될 때부터 허수아비였습니다. 이렇게 경제가 다 망가진 데는 바로 제가 경제방송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야당 이놈들입니다. 이렇게 만든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야 저절로 성질이라서 무슨 일을 저질러고 벌써 냄새 맡고 김민석이가 엉뚱한 얘기한 거 아닙니다. 네? 허수아비 만들면 그렇게 갈 거다. 아주 비열하고 그런 놈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음모론 오죽했으면 강중만이라는 경북대학 신문방송학과 교수도 명예교수입니다. 김씨, 김어준은 음모론으로 정치를 선동해 한국 정치를 타락시킨 정치무당 이렇게 규정을 했다. 그리고
김어준은 최근에 여론조사 업체, 여론조사꽃이, 여론조사 한답시고 뭐 이렇게 하면은 정치를 잡는, 다음 정치를 잡는, 뭐, 예를 들어서 이재명 당해서 이런 거 한 번 했다. 10억에 나라. 안 주겠습니까? 돈이 얼마입니까? 대장동, 백형동으로 헤쳐먹은 게. 그 돈이 다 어디 갔겠습니까? 김만복인가 김만종인가 그놈이 뭐 다 가져갔겠어요? 서로 꿍꿍이가 다 있지. 그래서 여론조사꽃이 여론조작 논란에 휘말리기도 했다. 이 업체는 10월 부산 금정구청장 재보궐선거 민주당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보다 3%가 앞섰다. 부산에서 3%가 민주당이 앞섰다? 있을 수도 없는 얘기죠. 응? 전라도보단 낫지만 3%를 앞섰다? 그래서 실제 선거를 해보니까 자그마치 22%포인트가 앞서는 이렇게 바람잡이, 구라, 여론 정치, 이로 가짜로 선동해서 단체 가짜, 이 시스템이 파시즘, 전체주의로 가는데 엄청난 역할을 하고 있는 김어준. 절대로 정치 안 하겠죠. 정치 안 하고 청문회도 안 나가고 할 수 있는 것들 뒷근육으로 다 하고 돈. 이 기회에 이걸 한 번 더 하면은 한 300억 벌었다면 이제 3천억. 그리고 3천억 플러스 알파를 돈을 버는 그런 위치가 돼서 강력하게 죽을 때까지 우리나라를 공산당으로 넘어가는데 파시즘 역할의 우두머리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죽했으면 자기 편이었던 전 민주당의 30 의원도 BBS 방송에서 나와서 김 씨가 상식적으로 봐도 말이 안 되는 얘기들을 막 짓거리고 솔직히 내가 잘못했다고 사과를 해야 한다. 사과를 하라고 지 당 출신이었던 전 30 민주당 국회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거기에 가서 아니니 하고 부인한다면 지금까지 자기가 했던 이야기가 다 근거가 없어진다. 국회의원 출신이라는 놈들이 김어준 방송에 가서 말 바꾸기를 하는 거죠. 지금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계엄 암살조, 한동훈한테 사살, 암살 이런 말을 했다가 지금은 말을 바꾸는 국회의원들을 보고 용서하지 못했겠죠. 왜 말을 바꾸시오? 당신 죽고 싶어? 또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말을 바꾸면서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국회의원이라는 출신 놈들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정말 누가 대통령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재명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게 김어준이다. 처음 받은 제보는 체포자가 온다가 아니라 암살조가 가동된다였습니다. 체포되어 이송되는 한동훈을 사살한다. 조국, 양정철, 김어준 체포되어 호송되는 부대를 습격하여 구출하는 신용을 하다 도주한다.